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상하게 변했다고 생각했던 결정적 순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동아일보가 이재명 의원의 이 의정 계획서를 입수해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번 총선도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고 또 불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천 계양을을 고수하는 거 봅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에 사무실도 새로 마련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신당 창당 발기인이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50석, 60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이낙연 전 대표의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발기인이 2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낙연 신당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각자 알아서 해석할 이야기지만 분명한 것은 이낙연 신당의 덩치가 커지고 출마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의 원칙과 상식 신당, 지금 여러 개 신당들이 지금 마구마구 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 이낙연, 이준석, 양향자, 금태섭 이렇게 만나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설전 이야기를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는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들 간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이준석 신당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낙연과 합친다 또는 이런 당의 정체성을 놓고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이재명은 지금 상당히 놀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은 집에 있습니다. 여의도로 이번 주 중 복귀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복귀하면 재판에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머리는 복잡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인천 계양구에 신년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원희룡 전 장관도 갈 거라고 합니다. 경찰은 경호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연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자, 이낙연 신당 생각보다는 민주당에 큰 치명상을 입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방금 전 가칭 새로운 미래 창당 진행 상황에 대해 어젯밤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런다. 정당법상으로는 200명을 넘어야 하는데 그 100배가 넘는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전북 CBS 노컷뉴스 전북의 오늘에 나온 이낙연 전 대표, 오늘 밤 12시까지 발기 모집을 한다면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가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 쪽 참여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이낙연 신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낙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 그쪽에서 공천 절차가 일부러 자꾸 지연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신당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지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과정에 따라 차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제 전남 CBS 라디오에 나와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50, 60석은 넘을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자, 이낙연 신당이 어디서 이 의술을 가져오겠습니까? 호남 아니면 수도권입니다. 영남에서 이낙연 신당이 선전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56석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몇 석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민주당한테는 상당한 치명상을 줍니다. 또한 이낙연 신당의 출마자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몇 표를 민주당 이 후보로부터 앗아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은 박빙승부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창당을 사전 교감했는지를 묻자 이낙연 전 대표는 만났을 때 국가나 당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했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도리에 맞다. 문제의식은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뭐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팎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의정계획서가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됐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당 예비후보 검증을 위해 제출한 의정활동계획서에 개항의 새로운 미래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개항을 출마 의지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이 쉬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보도됐는데 이 병리평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신당의 창당 속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신당 준비 주체들 간의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인 조홍천 의원이 오늘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서 통합이죠, 한몸이죠, 3번이라며 쉽게 하면 이 3번 기호를 따겠다는 겁니다. 자, MBC 라디오에 나온 조홍천 의원은 통합신당 창당 시기에 대해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 설 이전 통합에 대해서는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 공천 스케줄 때문에 급한 것은 알겠지만 이낙연 신당이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 전에 창당하긴 힘들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들 간에도 이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서 세력을 만들어서 아마 공천 비중 뭐 아마 이런 거 복잡할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